이렇게 해서 노동부가 봤을 때 아름다운 근로계약서가 되는 거고, 근로계약서 먼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퇴직금 질의응답을 묶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주제란에 있는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연차휴가, 주휴일, 관공서 휴일, 이게 이제 이른바 필수기재사항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1번부터 5번까지가 필수기재사항이에요. 교환에 담지는 않았는데 비정규직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 파트타이머라고 하게 되면 어떤 날 근무하고 하루별로 소정근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추가적으로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이 아예 주질 않았다 근로계약서를, 그럼 무조건 벌금이고요. 쓰시긴 했는데 하나가 뭐 누락이 돼 있다 그러면 정규직은 벌금, 비정규직은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인데요. 처음에 걸렸다 그러면요 30에서 50만 원 정도 벌금이 나가는데, 법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주의하실 게 법인한테 50, 대표이사한테 50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사실상 1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1번하고 2번이에요. 우리 회사가 뭐 30명이 있다 그러면 사건이 커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되게 잘 쓰셔야 되고,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이 나온다라고 할 때는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인사노무 쪽에서 가장 중요한 소정근로시간 개념이 나와 있거든요. 법정근로시간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법정근로시간은요, 하루 8시간, 일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하고 사용자가 서로 정한 시간이에요.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은 99.9% 840일 거예요. 그거는 법정근로시간이면서 소정근로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그냥 일치한 거거든요. 하루에 7시간으로 할 수도 있고 6시간 할 수도 있는데, 그 정해진 시간만큼 연차 휴가 수당이 나가고요. 시급제 같은 경우에는 주휴 수당이 이 시간에 맞춰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10시간을 근무를 한다라고 할 때 여기 있는 연장 근로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연장 근로 기준이 되는 시간이 소정 근로 시간이에요. 자, 그리고 단시간이건 풀타임이건 일주에 12시간을 한도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40시간 일하고 12시간을 더 하기 때문에 52시간 근무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희가 주의 깊게 보실 거는요,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정은 5시간인데 7시간을 근무했다고 할게요. 법정 근로시간 8을 초과하지 않았죠. 근데 이걸 가지고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혼란스럽게 써놓고 있어요. 연장 근로라고 볼 수 없으니까 가산수당이 무조건 없는 것처럼 써 있는 글들이 있는데, 근로기준법 특별법 6조에서 초과 근로라는 말을 쓰면서 돈을 더 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정 근로시간 허들을 넘어가면요 무조건 1.5배가 붙는다. 물론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자, 그리고 애시당초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 있어요. 토요일은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 일요일이 대표적인 휴일이에요. 휴일 근로는 원래 쉬기로 했는데 못 쉰 거예요. 더할 가짜입니다. 이거는 중복해서 지급한다. 그리고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를 야간 근로라고 하고, 그 시간은 50%를 추가적으로 또 줘야 돼요. 그래서 연장 야간 휴일이 중복이 되면 50, 50, 50 해서 150을 더해 주시는 거고, 원래 있는 일값에 150을 더하면 2.5배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휴일하고 비슷한 놈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주 5일 근무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부분은 무급 휴무일을 선택을 하고 있을 거예요. 토요일을 쉬게 되면은 그냥 쉰 거기 때문에 돈 안 준다. 이게 무급이에요. 휴무일이라고 그래서 업무를 쉰다. 이런 뜻인데, 출근하게 되면 연장 근로로 빠집니다. 그리고 휴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출근을 했다 그러면 휴일 근로로 처리를 들어가는 게 무급 휴일이고요. 법적으로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주휴일이고요. 관공서 휴일 같은 게 있거든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주는 거예요. 토요일은 사업주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을 해주셔야 돼요. 아무것도 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노동부에서는 무급 휴무일로 보고 있어요.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안 적는 게 낫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기본급이 딱 정해지게 되면 그놈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및 가산수당을 곱하게 돼 있어요. 최저임금 위반도 그렇고 출산전후 휴가급여도 기본급의 61분 보장을 해주셔야 되고, 뒤에 31분은 그냥 나라님이 주는 돈이에요. 이러한 모든 거의 기준이 통상임금 기본급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요, 월 단위 임금으로 기본급과 각종 직무수당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을 곱하기 때문에 시간으로 환산해 주셔야 되거든요. 월에 들어가는 시간 수를 나누시게 되면은 시간급이 나오겠죠. 주휴 시간도 끌고 옵니다. 일주 40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209가 나오는 거예요. 기본급이 209만 원이에요. 아무런 수당이 없어요. 그러면 시급은 10,000원이 되는 거고,
9,860원보다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20만 원의 비과세 10대가 있어요. 기본급은 200이지만 이 사람의 통상임금은 220까지 확대가 되는 거고, 그거를 209로 나누면 이분의 또 진정한 시급이 나와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이 나왔다라고 할 때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100% 물어보고요. 그거를 209시간으로 나눈 근로자별로 가지고 있는 시급을 가지고 연장, 야간, 휴일을 계산을 했는지 그것까지도 보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놓치시게 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퇴직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하면 1급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평균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30일을 곱해준 게 이른바 법정 퇴직금, DB형 퇴직금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재 보상도 1급 가지고 가고, 연차도 통상임금 말고 평균임금으로 가도 되고요. 코로나19 때 많이 했던 휴업수당도 평균임금 기준이고, 감급의 제한이라고 하는 거는 감봉 때린다라고 할 때 감급인데, 예를 들어서 월급이 300이에요. 그러면 그 임금의 10분의 1인 30만 원을 절대 초과하지 못해요. 그럼 30만 원을 감봉할 수 있는데, 감봉 한 번의 금액은 평균 임금의 50%를 못 넣거든요. 300이면 대충 10만 원 나오죠, 일당. 그럼 일당 10만 원의 절반이면 5만 원이에요. 그러면 1회 금액은 5만 원, 총액은 30만 원, 이게 끝이에요. 횟수의 제한은 없어요. 실무적으로 중요한 거는 통상 임금의 범위를 근로계약서에서 확정하시는 거고, 209와 같은 시간들을 인지하고 시간급을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올해 고시가 된 게 9,860원인데 209 곱하면 2060740이 나왔어요. 칼퇴하는 직원이다 그러면 209로 잡혀 있을 거예요. 근데 40시간을 넘어간다 그러면 이 숫자가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연차 휴가는 근속 연수에 비례해서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와요. 1년이 되게 되면은 15일에서 시작하라고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매 2년에 가산이 되기 때문에 15, 15, 16, 16, 17, 17 쭉 가다가 한도는 25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도 초창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1년이 안 되는 사람은 여기서 빚져가지고 땡겨오는 휴가였어요. 한 달을 개근을 해야 발생을 했는데 15일에서 당겨 쓰는 연차였기 때문에 11일을 다 썼다 그러면요 4개밖에 못 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1는 11대로 생기고 15일도 15일대로 생겨서 되게 파워풀하게 바뀐 거예요. 문제는 이 사용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기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센 돈이에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고요. 사업자 입장에서 싫은 돈인데 2년 했을 때 요 1년과 2년 요 사이의 길이가 정확하게 365일이었다 그러면요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게 2021년 10월에 나왔던 대법원 판결이었거든요. 어쨌든 연차는 매년 생기고 계속 돈으로 바뀐다. 근로계약서에 잘 넣어주셔야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돼요. 뜻을 말씀드리고 상호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관공서 휴일은 이 공짜가 공무원 할 때 공짜로서 공무원법에 따른 휴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소정 근로일과 중복이 돼요. 평일이었던 날이 갑자기 휴일로 펑 하고 바뀐다라는 거예요. 교대 근무를 하시거나 파트타임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주휴일 같은 경우는 소정 근로일하고는 아예 만날 일이 없죠.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어요. 근로자 개별 동의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그리고 평균 1회 이상이기 때문에 2주 차에 이틀을 몰빵해서 줘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헷갈리니까 보통은 1주 간격으로 주게 돼 있고요. 그리고 주휴일은 무조건 유급이에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휴일은 적용이 안 돼요. 좀 슬프지만 주휴일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달력상 빨간 날로 나오는 평일 거는 다 무시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게 하더라도 휴일 근로수당도 안 주셔도 되는 거예요. 유급하라는 거는요. 플러스 1의 임금을 더 주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월급을 그대로 주는 게 유급이거든요. 쉬었다라는 이유로 삭감만 안 하면 돼요. 비번일과 대체불가 이건 뭐냐면 5월 15일이 관공서 휴일이에요. 그러면 월급 보장 받으면서 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3조 2교대 형태에서 비번일은 관공서 휴일로 퉁치자라고 하게 되면 죽어도 관공서 휴일을 소정 근로일에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빠뜨려버리는 게임이 되다 보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있거든요. 다른 날로 대체는 됩니다. 되는데 이거를 대체하는 거는 일을 하기로 한 소정 근로일하고 자리 바꾸라고 하는 거지 원래 시기로 한 비번일과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왜 됩니까? 라고 또 생각하실 텐데 이건 유급으로 변신시켜 주는 거니까 근로자한테 불이익한 게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싹 정리하시게 되면은 노동부가 봤을 때 아름다운 근로계약서가 되는 거고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돼요. 저 같은 노무사한테 의뢰해서 받은 싸제 계약서는 특약 같은 걸 많이 넣는 건데 표준계약서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